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취업, 진로, 인생 고민을 팍팍팍팍팍 잘게 썰어드릴 커리어 코치 정철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전공을 배우고 있긴 한데 이제 지금 상황도 별로 안 좋기도 하고 취업을 중국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것도 잘 될까 고민도 많고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그냥 전역을 하고 나서도 이제 뭘 할까 약간 고민도 하고 있는 거라서 북한은 몇 학년이에요? 3학년 2학기 3학년 2학기.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답변을 해줘야 되는 거야.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고, 그 다음 답변할 거 있으면 답변하고. 지금 요 이야기 상황에서. 전공을 이제 아까 전공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지금 전공이 이제 중국어인데 중국어. 중국어 때문에 뭐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의미 있는 건지 모르거든요. 일단 중국에 지금 취업이 가능할까라는 고민도 있고 그리고 그렇게 특별한 기술을 배우는 것도 아니니까 맨땅에 행위대하듯이 일을 해야 되나 문과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그런. 근데 만약에 중국어랑 영어랑 둘 다 할 수 있으면 굳이 중국어가 베이스로 깔려야 되는 중국에 가서 취업을 하려는 것보다 한국에서 한국인 입장으로서 이제 중국어랑 영어 둘 다 가능하면 그건 엄청난 메리트니까 그걸 살려서 한국에서 취업을 하는 게 네, 일단 목표, 그러니까 제일 커다란 큰 틀은 중국에서 일하고 싶은 게 제일 커서 왜 굳이 중국어로 가고 싶을까? 유학을 하면서 뭐라 해야 되지? 좀 더 거기서 여러 가지 경험도 많이 해보고 싶고 아직 못한 경험들이 많기도 하고 그래서 일도 해보고 싶고 사람들도 사귀고 싶고 해외에서 경험을 하는 게 더 인생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그게 돈을 많이 벌든 말든 그건 상관이 없는데 생산적이지 않을까 보다. 계속 질문할 수 있어요. 질문하고 계속 답변하고. 생산적이라는 걸 얘기했는데 만약에 생산적인 거라면 오히려 그냥 메리트를 더 살릴 수 있는 한국에서 일을 하는 게 더 생산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근데 중국에 갈 거면 이제 중국에서 취업을 할 거면 중국 취업 비자가 또 나와가지고 그게 아마 제일 큰 문제일 건데 그것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것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은 어디를 취직할까 그걸 아직 그냥 불확실하다 보니까 그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 해보는 한국을 해야 되나 한국에서 일을 해야 되나 중국에서 일을 해야 되나 이것부터 고민이니까 어느 정도로 중국어를 잘하는지 몰라가지고 동시 통역사 그렇게나 잘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뭐 누구를 가르칠 과외를 할 정도인지 과외까지는 가능하고 동시 통역은 조금 이제 난이도가 올라가면 이제 그런 건 좀 공부를 좀 하고 가는 거예요. 그 정도 아직 안 되고 그러니까 완전 전문적이진 않지. 그러니까 중국에서 살면서 대학교 다니면서 이제 배웠던 언어라든지 어떻게 얘기하는 게 맞는 건지 그런 건 제대로 아는데 이제 진짜 전문적인 단어라든지 양식이라든지 일 자체 그러니까 그런 거를 거기서 배우고 싶다라는 이유도 있어서 한국이랑 중국이랑 공문서를 실제로 번역을 해보면 워낙 다르기 때문에 해봤기 때문에 뭐가 다르다는 게 느껴지니까 좀 더 가서 경험해보고 싶다. 경력 보고 쌓일 수도 있고. 중국에서 그럼 살고 싶은 게 계속? 가능하다면? 살고 싶지도 그러면 중국 취업을 하려고 하면 공략 전략이 있어요? 지금 일단 접할 수 있는 콘텐츠나 이런 좀 정보 같은 게 찾아보고 있긴 한데 그러니까 중국어를 하겠다라고 하면 이게 너무 포괄적이에요. 그러니까 공략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기업에서 이제 업종이라는 것에 대한 관심이 내가 일단 첫 번째로 있어야 되고, 업종 내에 더 세부적으로 직종이라는 타겟팅이 돼 있어야 돼요. 컨텐츠 콘텐츠? 어떤 콘텐츠? 게임이나 이런 아, 게임 거에 콘텐츠. 마케팅 쪽으로 준비를 해서 그러니까 한국 게임 회사들이 거기서 많이 진출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방법은 한국 회사에서 중국 지사로 가는 게 그렇지, 제일 최고지.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러려면 필요로 하는 게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고민이에요.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그러니까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치. 어떤 기업이 그 중국에 진출해 있는지, 어떤 게임 회사가 진출해 있는지, 무슨 게임인지, 그렇지, 그걸 그렇지.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어떤 회사가 들어가는 것까지는 아닌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는 이제 아직 군대를 급박한 게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아직 그러니까 깊게는 안 봤는데 틀만 지금 틀만 생각해. 틀 생각하고 이제 어떤 회사가 이런 데가 들어가 있고 뭘 하고 있고 어떤 게임을 올리시고 하고 있고 그런 부분 그리고 어떻게 서비스를 하고 있고 그 정도까지는 아는데 송은 씨가 말한 것처럼 여기 이제 중국의 게임 업체들, 아무래도 중국 업체에서 소속해서 일하는 것으로는 보수가 많지 않으니까 특별하게 어떤 역량이 크지 않은 이상, 그러면 한국 내에서 가 있는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보고 그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나 간지러워하는 부분이나 필요로 하는 부분이 뭐가 있을지 가격 부분은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만나려고 시도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어떠냐면 시장에 안 물어보고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목표가 다들 어떤 형태로든 뭐 취업을 하는 게 아니면 수능이라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수능은 싫든 좋든 간에 교육부에서 어떤 나름대로 정책이 있고 그게 맞추면 돼요.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긴 해도. 그럼 이제 개별 학교로 가려면 개별 학교에서 뭘 요구하는지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조차도 굳이 안 만나도 요즘은 어느 정도가 딱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기업은 안 나와 있어. 근데 기업도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일단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고, 모집 공고를 봐요. 첫 번째로. 모집 공고는 딱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중국 업체. 그러니까 나와 있는 걸 보고 제일 좋은 거는 거기에 이제 속한 사람들을 한번 만나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도 모르는 게 있어요. 그 게임을 이용하는 중국인을 봐야 돼요. 이 사람들이 뭐가 아쉬운지, 이용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요. 이용하는 사람 왜 이용하는지, 안 하는 사람 왜 이용 안 하는지. 그거는 이제 주변에 이제 대학교 다니거나 고등학교 다니면서 친해졌던 친구들이 아직도 이제 중국에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그게 이제, 이게 엄청 번거로운 작업이에요. 생각보다 엄청 번거로운 작업이에요. 이게 이제 경영대학원에서 하는 케이스 스터디예요. 그러니까 이걸 안 해요. 거의 다 안 물어봐요. 뭐가 필요한지 물어보고 여기에 따라서 이런 부분은 좋고 이런 부분은 부족하고 내가 들어간다라면 이런 형태로 마케팅 하겠다라는 전략을 제안해줘요. 그러면 어떤 형태로든 다르게 보는 거예요. 스펙하고 상관없이 이 친구는 특히 게임 마케팅은 스펙보다도 훨씬 실전적으로 이렇게 부닥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실전 마케팅이거든요. 소비자 파악을 하고 소비자가 뭐가 필요로 하는지 그걸 파악하고 내가 이제 제안하고 그냥 단순한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뛰어넘어서 특히 게임 회사나 이런 것들은 단순한 스펙을 보는 게 아니라 실용적으로 이 사람 치고 나갈 수 있는지 없는지 특히 마케팅이라고는 더더욱더 그런데 그런 데이터라든지 그것도 그냥 조사한 데이터와 더불어서 내가 직접 조사한 데이터. 그러니까 이 기존에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들과 또 내 데이터들과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 현장 사람들한테도 인터뷰를 해 나가면 탁 여기다 붙여가지고 하면 다른데 아무데나 업체를 가더라도 업체명만 바꾸면 돼요. 게임 업종이라는 곳에 지금 업종을 정해줬죠, 만약에. 그럼 직종이 들어가잖아요. 심지어는 게임이 바뀌어도 업종을 나중에 다른 데로 싹 바꿀 수 있어요. 제조업도 워낙 많이 하는 곳이기 때문에 조금만 바꾸면 업종을 살짝 바꾸면 돼요. 게임에서 업종을 살짝 제조업종으로 그렇게 바꿔나가면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근데 거의 안 해요. 왜 안 하느냐면 사람들이 공부하기 싫어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공부하기는 쉬워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 왜냐면 그건 딱 정해진 거기 때문에. 근데 이건 공부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인생 공부예요. 내가 아무도 뭐라 하는 사람 없어요. 과제물 체크하는 사람도 없고, 뭐 준비가 자료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안 해요. 거의 안 해요. 근데 엄청 기울여서 노력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말했던 그 친구도 부족하지만 유명한 사람 계속 따라다니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한테서 노하우를 가지고 그걸 책으로 이제 배우는 거예요. 뭐든지 어떻게든 간에 뭐 만나주든 안 만나주든 간에 만나달라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뭐 열정적으로 하는 거. 그러면 오기가 안 생기겠어요? 안 만나주면 두고 봐라, 이 새끼 내가 반드시 잘 돼가지고 너보다 할 거다, 이런 오기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웬만하면 SNS가 다 돼 있어가지고 거의 다 만날 수 있어요. 뭐 연결하고 한 달이 걸쳐가지고 하면 뭐 링크드인도 중국에도 있고 뭐 여러 형태로도 내부적으로 있을 거니까 그걸 노력을 해야 돼요.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대학 졸업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과제예요. 근데 90%가 안 해요. 국내 업체도 마찬가지예요. 그 업체가 뭘 필요로 하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거기에서 뭐가 좋은지, 어떤 역량을 요구하는지 아무도 준비 안 해요. 거의 90%. 그냥 공부하는 거예요. 스펙을 쌓는 거예요. 필요로 하는 게. 이런 게 필요할 건데, 이게 이제 습관이 이제 있는 거예요. 아까 어렵다라고 했지만 내가 어렵지 않은 이유가 그냥 뭔가 하는 것 같은 거예요. 막 스펙을 쌓고 막 공부하면 뭐 엄청 하는 것 같아요. 필요로 하는 자격들은 분명히 갖춰야 되지만 뭔가 하는 것 같은 느낌 때문에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작 졸업할 때 돼가지고 이제 입사 지원 막 하는 거예요. 4학년 2학기 때. 근데 문제는 기업에서 요구한 게 과거에는 진짜 데이터가 정량화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고도성장기니까 계속 사람이 필요하니까 와서 배치시켜주면 돼요. 근데 지금 저성장기에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지원자 단순한 어떤 스펙 쌓기에서는 이기기 어려워요. 탑 오브 탑으로 안 올라가는 이상에서는 아무래도 어느 일정선에 못 넘어가요. 그러면 엘리트하고는 싸워서 못 이겨요. 그럼 중위권하고 싸워야 되는데 중위권은 경험이거든. 경험과 전략이거든. 그럼 전략이 되죠. 이게 번거로운 자격이면 당장에 이제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중국 문화, 경영 환경, 그 다음에 성향, 그들의 성향,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해야 되고, 그걸 이렇게 설문지를 만들어요. 정리를 하고. 예. 그래서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들한테, 중국 사람들한테도, 그러니까 이런 게임에 대해서 아느냐, 한국 게임에 대해서 아느냐.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한국 게임인지도 모르고 게임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예, 이 게임이 뭔지. 그러면 게임 종류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름을 쓰는 거예요. 요거 아느냐. 왜냐면 모르거든요. 하다 보면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내가 하는 거다, 아는 거다, 아느냐 모르냐. 그럼 브랜드 인지도도 체크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브랜드 인지도가 몇 퍼센트, 이건 몇 퍼센트. 그래서 외국 거, 국내 거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용하고 있다라면 왜 이용하는지, 거기에서 불만은 뭐가 있는지, 뭐가 좋았는지, 뭐가 안 좋았는지, 이용하지 않다라면 왜 이용 안 하는지, 이렇다라면 이용할 의도는 있는지, 그런 형태로 이제 물어보는 그 리스트를 한 최소한 문항을 10개에서 20개 정도 문항을 뽑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요거는 일반 대중을 인터뷰하는 거고, 현직에 계신 분들한테 인터뷰를 해봐요. 현직에 계신 분들한테 마케팅 하시는 분들 되게 어렵겠지만 첫 번째로 쉽게 찾을 수 있는 거는 인터뷰 기사. 인터뷰 기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게임 회사도 마케터들이 인터뷰가 있어요. 국내도 있고 해외도 있어요. 뉴스도 많아요. 그러니까 꼭 해외라고 할 필요 없어요. 게임 마케터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거의 다 있어요. 인터뷰 기사. 일단 그 사람들을 찾아보고 제일 좋은 거는 그 사람들한테 다이렉트 메시지들을 보내려고 해야 돼요. 거의 요즘은 인스타든 페이스북이든 어떤 형태로는 있어요. 그 사람들이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러면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내야 돼요. 그게 성의를 보내야 돼요. 내가 이런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배우고 싶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라면 직접 뵙고 싶습니다라고 하고, 안 된다라면 서면 인터뷰라도 꼭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꼭. 그러니까 보통 말하면 아무 준비 없이 가요. 보통 사람들은. 그러면 만나주지도 않을 뿐더러 만날 이유도 거의 없어요. 근데 뭐 서면 인터뷰라고 그 정도는 해줄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서면 인터뷰 할 때도 성의껏. 그래서 그 질문을 해야 돼요. 어떻게 이 일을 하게 됐는지, 내 소개도 하고,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싶고 이런 역량이 있는 사람인데 이런 준비를 하고 싶은데
어떤 궁금한 것들을 이야기하면 거의 답변을 해줘요. 거의 해줘요. 심지어 아주 유명한 사람들도 해줄 정도로 해줘요. 성의만 기울이면.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걸 포털 사이트에 질문해가지고 Q&A로 안 나와요. 현장에 일하는 사람들이 마구 답변을 생각으로 추정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작업들을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영어나 저도 삼성전자 채용을 제가 했었거든요. 중국 사업부로 요게 해외 채용할 때 가장 기본이 영어하고 중국어. 그러니까 아까 말한 기술 필요 없이 제가 VIP 의전팀을 했는데 이것만 되면 무조건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 기술을 올리는 것과 동시에 이것도 마케팅이거든요. 이 세 개밖에 없어요. 더 필요도 없어요. 요 세 개를 하고 나면 지금은 그러니까 요 마케팅 기술을 높여야 돼요. 마케팅 기술을 높여야 되고 요 세 개를 동시에 높이면서 업종이 게임인데 게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근데 만약에 게임으로 한정을 하면 좀 게임이 작아. 생각보다 크지만 작아요. 볼륨이. 그래서 제조업이나 다른 걸 봐야 돼요. 서비스업이나 이게 이제 여벌로 봐야 돼요. 여벌로. 요렇게 딱 하면 이게 딱 정해졌어요. 요거로만 해도 공부할 게 엄청 많아요. 그러면 요 마케팅 공부를 조금 해야 되고 포지셔닝이라는 책이 있어요. 오래된 책인데 마이클 포터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러니까 어디에 포지셔닝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오는 책들이거든요. 경쟁 우위 전략이라든지. 그래서 복학하고 나면 마케팅 수업들을 좀 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현장에 있는 책들도 구입을 하고 게임 산업에 대한 이해도 좀 필요하고 중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 요게 딱 3박자가 맞아 떨어지면서 기본 실력은 계속 올려나가면 박자가 맞으면 무조건 다예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 저도 전공이 영어거든요. 단점은 말하는 대로 특별한 기술이 없어요. 잘하는 게 없는데 잘만 하면 아주 잘하지 못해도 돼요. 저도 아주 잘하지 못했지만 뭐든지 다 덮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려고 하면 내가 일단 사고가 굉장히 개방적이어야 돼요. 막힘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중국이든 스페인이든 한국이든 저기 목포든 어디든 어떤 거든 하겠다라는 이런 개방성이 첫 번째로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기회들이 생겨요. 그래서 꼭 지금은 전략은 좋아요. 그냥 중국을 딱 마케팅을 하는 건 좋은데 여기 아니면 안 돼 할 필요가 없어요. 얼마든지 전 세계 어디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일단 전략을 짜긴 좋아요. 그렇게 딱 짜야지 니치 마켓이 딱 생기기 때문에 표적화가 딱 생기면 그걸 마케팅 공부하기가 좀 수월해져요. 남아있는 동안에 그거만 잘 갖춰지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고민이 많아요. 아직도 그냥 준비를 많이 해야 돼. 그러니까 저런 부분 쪽으로 이제 이것저것 알아보기도 해야 되고 진행해도 해야 되고. 그렇지. 이거는 시간이 걸리는 거야. 한꺼번에 이 모든 역량을 다 갖춘다라는 일은 어려워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꾸준하게 안 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친구가 만약 꾸준하게 안 했다면 그러니까 아마 안 됐을 거야. 근데 꾸준하게 밀고 나가. 내 하는 것들을.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본인도 이걸 꾸준하게 하면 저도 재능 있는 사람이 아닌데 꾸준하게 하면요 늘어요. 무조건 늘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중국 못 가고 이쪽 한국에서 다른 일을 하더라도 내가 여기에 대한 관심을 끈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고 그걸 내가 SNS나 블로그나 심지어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계속 의견 생각 공부한 것들을 올리면 나중에 기회가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 장기 전략으로 가지고 차분하게 꾸준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단칼에 막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에 대기업에 엄청나게 좋은데 바로 가겠다 이런 형태로 가면 좀 어려워요. 전략이. 그리고 굳이 그런 필요도 없어요. 요즘 시대는.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의지를 가지고. 됐어요? 네. 오케이.